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우리 문화재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에 과연 어느 것이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나들이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마크를 봤을 거예요. 이런 마크가 이제 눈에 자주 띕니다. 이런 마크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놓은 거니? 영자로 월드 컬처럴 헤라테지. 이런 글자가 있는 마크를 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문화유산 마크입니다. 이 세계문화유산 마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문화재를 관람하다 보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에서 부여하는 바로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게 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인류가 공히 보존해야 될 가치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쟁이 나면 피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폭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람객이 그렇게 많이 밀려와요. 그게 뭔데? 이와 같이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마크를 획득해 놓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문화유산 마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월드 컬처럴 헤라테지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1986년도에 세계문화유산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유산협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엔에 이 협회에 우리도 가입했습니다. 가입하면서부터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우리 것은 무엇을 집어넣을까 하다가 나온 것이 제일 처음에 종묘. 아마 그 종묘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종로 3가에 있습니다. 종로 3가에 있는데 종묘, 아이고 그 숲이 우거지고 뭐 침침하고 비 오는 날 그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침침한 곳, 이런 식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종묘는 대단한 신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대로 한다면 그리스의 파레타논 신전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리스의 파레타논 신전 요즘 뭐 여행자유화가 됐어요.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는가? 너무 망가진 돌덩어리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대단히 위대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에는 이 묘자가 들어가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묘. 그 다음번에 단이 있습니다. 단. 그 다음번에 당이 있어요. 문화유산 가운데 가끔 보십시오. 종묘, 동묘, 이게 묘자가 나옵니다. 묘자가 나오면 단보다 격이 약간 높아요. 나라 제사터입니다.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제사터입니다. 이 단자가 들어간 것도 나라 제사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보면 동쪽에는 선농단, 서쪽에는 사직단, 남쪽에는 장춘단, 북쪽에는 선잠단, 시내 중앙에는 원구단. 이 단이 들어가면 나라 제사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라 제사터라도 묘자가 들어가면 격이 좀 높습니다. 이를테면 제사일에 이 종묘에는 왕이 반드시 거동을 합니다.
거동 하나, 이 단자가 들어간 데는 왕이 사정에서 거동 못하고 예를 들면 왕자를 대신 보낸다든지 영의정이나 자의정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자가 들어간 거는 지방제사터예요. 어제 아래 정월 대보름이 지났습니다만 정월 대보름 날에 뭐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지방에 가게 되면 성황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황당, 부군당 하는 것이 바로 지방제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런 걸 맥락을 알고 가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하게 되면 나라의 신전인데 어떤 나라의 신전이냐? 조선 왕조의 역대 군왕과 왕비 또는 추전왕과 왕비 위패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춘추로 2번씩 제사를 올리면서 말하자면 조상과의 대화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종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신청했을 적에 이웃나라에서도 반발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무슨 그 종묘가 대단한 거냐? 이렇게 되니까 유엔에서 조사단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하, 아시아권엔, 극동 아시아권에는 종묘란 것이 있더라. 나라의 사당.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베트남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500년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종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홍위병 난동 때 원이 망가졌어요. 일본은 관동대진 때 망가졌어요. 그리고 대만 거는 역사가 짧죠. 그리고 베트남 거는 아시다시피 미국 베트남 전쟁 때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화재를 대함에 있어서 이 종묘, 이거 세계 문화유산이구나. 저런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서울에 궁이 5개가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 5궁 가운데 창덕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복궁이 원래 정궁인데 경복궁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그 순환의 역사입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정궁으로 건립했더랬는데 임진왜란때 불타버리죠. 그 다음번에 불타서 쭉 내려오다가 조선조 대원군 때 와서 복원합니다. 복원하면 뭐합니까? 일제에 의해서 여럿이 망가지면서 그 안에다가 총독부 청사를 짓는 거 하면 뭐 무슨 박람회 공진회라고 하는 박람회를 열면서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 놓고 폐허 상태에 있다가 요 근래 와서 역사 바로잡기 또는 그 문화재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창덕궁도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겁니다. 불탔지만 그 임진왜란 때 왕이 몽진했다가 돌아와가지고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창덕궁을 복원해 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원인이 비교적 살아있다 겁니다. 그리고 창덕궁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세계문화유산답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 것부터 시작하고 근대 말하자면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 문물도 거기에 가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갔느냐? 잘 아실 거예요. 경주 불국사. 경주 대명사격이죠. 그 다음 석굴암. 이 셋도로 묶여 들어갑니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 하게 되면 뭐 많이 가봤어 이러지 말고 이 석굴암을 가보시면 참 대단합니다. 흔히들 들어가면 석굴암 돔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야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미소가 대단하구나 하는 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잘 눈여겨보십시오. 석굴암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 있는 부조 벽에 있는 조각품을 갖고 부조를 합니다. 부조를 보면 부조의 발이 다 다릅니다.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이 달라요. 제일 먼저 이쪽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앉았으면 오른쪽에 해당되죠. 해당되는 부조의 발을 보십시오. 맨발이에요. 맨발. 그 다음번에는 가죽 신발이에요.
그 다음 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발이 다 달라요. 이게 뭐냐? 아마 여기까지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불교가 일어난 것이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글자 그대로 열대지방이니까 맨발이 맨발. 인도에서 불교가 이동합니다. 이동해가지고 그 험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려면 가죽 신발을 신어야죠. 뭐 어떻게 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어요. 넘었더니 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타르 분지, 동항석굴, 가죽 샌들을 신어야죠. 이와 같이 부조의 신발이 다 달라요. 이게 뭐냐? 바로 불교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동쪽 오기까지 그 과정이 한마디로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하나의 캡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갔냐? 종로, 창덕궁,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 이어 네 번째는 합천하게 되면 여러분들 해인사를 떠올릴 겁니다. 해인사를 떠올리면 팔만대장이 생각날 거예요. 해인사 팔만대장이 아니고 장경전이 들어갑니다. 장경전. 장경전이 뭐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전각입니다. 장경전이 들어갑니다. 물론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장경전이 있죠. 장경전이 있는데 이 장경전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경전 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불과하지 않느냐 할지는 몰라도 가서 보세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보면 문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나가면 창살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거는 또 요거 한 반쯤 되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전 뒤로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요. 또 문인데 그 문은 보면 뒤에 있는 그 문은 또 큽니다. 이렇게 위가 크고 밑에가 작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공기의 서큘레이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순환의 원리. 물론 여기 가서 담배 피워서도 안 되죠. 만약 여기서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이 위로 나와요. 뒤에가 하게 되면 위로 들어가지고 밑으로 나와요. 기가 막힌 공기 순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장경전입니다. 여기서 이야 우리 선조들의 지혜. 그러니까 그 목판 인쇄본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면서 곰팡이도 안 쓰고 오늘날까지 상태가 양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불가사의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 하니 수원하면 떠오르는 게 화성입니다. 화성. 수원은 지명이고 화성입니다. 화성은 뭐냐?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 장조죠. 장조의 능을 오늘날 서울 옛날 양주군입니다만 배봉산에 있던 영원을 수원을 옮깁니다. 장조로 추전시켜서 수원을 옮기면서부터 몇 달이 멀지 않다고 평생에 못한 효를 하기 위해서 거동을 합니다. 거동을 하던 그때의 모습이 오늘날 그 반차도라고 하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청계천 광교다리와 장통교다리 사이에 가면 정조대왕의 반차도 그림이 벽에 잘 벽화처럼 엄각되어 있습니다. 이 수원 화성을 육릉을 거동하다 보니까 아예 수도 서울을 수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이 바로 화성입니다. 도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화성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한다. 이 화성은 뭔가니 가서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과학이 결집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철학과 과학이 결집된 작품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원 화성을 한 바퀴 빙 돌아보면 4대문이 있습니다. 동쪽은 창룡문, 서쪽은 화서문, 남쪽은 팔달문, 북쪽은 장안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외지에서 간 사람들은 어느 게 동문이고 서문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에서 이미 풍기듯이 창룡문 하게 되면 창자 풀 창자예요. 자청룡 우백호 하듯이 창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문 천정에 쳐다보면 청룡이 딱 그려져 있어요. 화서문 하면 서가 닿았으니까 서문이에요. 백호가 그려져 있어요. 남문 하면 팔달문인데 주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과학이 만났어요. 과학은 뭐냐? 이때까지는 성을 쌓음에 있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그냥 돌을 나른다, 흙을 옮긴다 해서 쌓았지만 이때 바로 정약용 선생의 서양 문물, 가이그 거수기 이란 기계를 이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크레인이란 말은 영어지만 가이그 거수기를 이용합니다. 이용해갖고 무거운 돌을 도르의 공법에 의해서 들어서 차곡차곡 쌓는 그런 성을 쌓았습니다. 쌓은 것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하나의 작품이고 이 성을 돌아보다면 어느 곳에는 포대가 있고 어느 곳에는 포루가 있고 어느 곳에는 돈이 있고 공심돈이다 무슨 돈이다 이 골고루 그 용도별로 갖춰가지고 해놓은 것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화성인데 이것이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가 들어간 거니? 경주 두 번 나오네요. 경주 사적지구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경주 문화유산 탐방 간다 답사 간다 하게 되면 휙 갔다 주마간 성격으로 오지만은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경주 시내를 중심해서 동서남북 나눠서 한 4일은 가져야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경주 사적지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 하니? 바로 오늘날 고조선을 갖다 교과서에서 전설 또는 신화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고조선을 실하다, 실제 있는 것처럼 다루겠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고조선 때 청동리 시대 유물인 고인돌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이 됩니다. 물론 이 속에는 영국의 스톤헤지라든지 이런 거석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지구상의 고인돌이 한 3만 2, 3천 개가 된다고 그래요. 되는데 우리나라에 약 한 2만 8천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 고인돌 공화국입니다. 남쪽에 한 18,000, 북한에 한 12,000, 거의 3만 개에 가까운 정도의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돌이 있고 돌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시신을 묻고 이걸 양쪽에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것이 고인돌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옛날 사람이 죽은 후에 시신을 처리하던 매장법입니다. 매장법인데 실제는 고인돌보다는 고인돌 무덤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지석 하는데 지석은 고인돌은 바로 이게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돌의 민족이다. 왜? 돌 위에서 태어나서 돌이 어디에요? 온돌 위에서 태어나서 온돌 위에서 생활하다가 죽어서 고인돌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돌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에 우리 것이 7개가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